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최근 벌인 똥볼형 결정 중에 저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한국 정치가 아무리 막장으로 가더라도 오죽 부린 게 많고 잘못한 게 총선에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께 여기서 박아보려고 하는데 예.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대표가 28일, 그러니까 내일 원래 예정됐던 검찰의 출석 통보를 일단은 거부를 하고 예. 오늘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사진과 명단까지 공개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미 나와 있던 검사들의 명단과 사진을 모아서 정리한 것일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이걸 지역위원회에 또 전달까지 했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공격 개시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처음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저걸 보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한국 정치가 아무리 막장으로 가더라도 이거 보면은 무슨 처음 봤을 때 무슨 간첩단 포스터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현직 검사들 이분들 다 공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을 갖다가 지금 일본 또 뭐 사진과 얼굴도 틀리다면서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네. 달았던데 처음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최근 벌인 똥볼형 결정 중에 저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판단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떤 그 시대적인 수준이 아직은 86 운동권 대학 운동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아직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 지지층은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네. 이제 극혐.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이거 갖고 지금 더 플레이 안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근데 앞으로 더 공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얼굴하고 명단도 잘 매치를 못 시키면서 뭘 또 공개를 해요.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똑부러진 얘기를 잘하고 가끔 이제 좀 막 분에 못 이겨서 말이 빨라지고 좀 말이 그러죠. 빨라지고 막 침착한 얼굴 속에 그 분노와 화가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요 말 할 때도 그랬을 텐데 이 워딩만을 보고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딱 맞는 선에서 맞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반대로 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하면서 검찰 소환까지 하는 것이 좌표를 찍고 윤사단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난 처음에 뭔 소리야 그래. 좌표 찍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한번 반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 본 것이죠. 근데 말이 잘 안 맞죠. 김의겸 대변인은 그냥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 말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민주당식 좌표 찍기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과거에 조국 전 민정수석도 일반인을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이분 또 자영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또 가게 영업에 큰 좀 불이익을 얻기도 했었고 또 김용민 의원도 그 판사의 세평을 또 문건에 올려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를 좀 공격하도록 한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사실은 그 하나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런 그 민주당 내 저런 행위가 민주당 내부의 보편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선배 지금 중립기업 박으신 거네요? 뭐 그렇게 생각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도 네.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와 그 합리적인 판단과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좌표 찍기를 하는 걸 보면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또 극단적인 좀 네. 팬층이 있는 분들이 더 그렇게 좀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팬이라고까지 말하기도 뭐하고 저는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지금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의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진만 봐도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이 지금 6가지나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 미래개발사업 수사, 상범은 변호사비 대납 수사, 또 이재명 대표 자제 불법 도박 수사, 성남 FC 수사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의혹들이 지금 아직까지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네, 소환 통보를 하려면 지금 계속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일 텐데 이렇게 사안이 복잡할 때는 좀 심플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안이 너무 많아요. 네. 묵힐 수도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르지는 못하고 뭐 한꺼번에 합산해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28일 내일 소환 총보를 시작으로 사실은 계속 어떤 시점에서 자, 이 건으로 오세요. 다른 건으로 오세요. 저 건으로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곳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네. 합산 통합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지검은 서울지검 가야 되고 네. 수원지검은 수원 가야 되고 성남도 가야 되고 네. 갈 데가 많네요. 지역만 봐도 다른데 저렇게 반복적으로 소환
소환 통보가 있다 보면 이 사안을, 그러니까 이재명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처음에는 검찰이 너무하네. 팩트 하나 딸랑 보내고. 근데 두 번째 불러요. 세 번째 불러요. 네 번째 불러요. 이러면 야, 그럼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피로감 같은 게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럼 한 번은 가져야지. 야, 오죽 하면 오죽 부린 게 많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론에 지금 전달해 주시는 네, 거죠? 여론이 네. 한 번은 가서 조사는 받고 와야겠네. 네. 라는 형성될 수도 있고 네. 또 정반대로 야,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검찰이나 이쪽이. 네.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지점이 어떻게 엇갈리고 분열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마냥 안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의 동정 여론을 최대한 응집시킬 수 있는 시점을 골라서 네. 아마 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버틸 수는 없어요. 검찰이나 검경에서도 그냥 마냥 그냥 법과 원칙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쪽도 타이밍을 볼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특수수사를 하는 쪽에서는 이런 어떤 정치 흐름이나 일정 같은 것도 잘 보면서 보통 하거든요. 네. 옛날 한동훈 장관이 그런 게 이제 특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론 추이나 흐름들을 보면서 역시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시점에 도움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럴 보는 수도 거 있고 아닐 수도 말씀하시는 있고 검찰이 건가요? 1차적으로 예. 수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시점이겠죠. 결과가 바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가장 누적되는 시점, 그 시점을 아마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시점 찾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 2024년 총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의 속내도 굉장히 지금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김영계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네. 좀 분열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까요? 그럼 당이 쪼개지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쭉 날아가지고 찢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반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 문제도 걸려있죠. 그게 가장 커요 사실은. 분당도 때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 정부 보조금도 받고요. 총선 앞두고는 또 선거 보조금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당이 쪼개지면 그게 어떻게 나눠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다가 만약 쪼개진다면 비명계를 이끌고 딴 살림 차릴 수 있는 지금 구심점이 있나요? 이런 논의가 계속 수덕수덕 굴러가겠지만 당장의 무슨 즉각적인 분열이라든지 네. 분당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비명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당내에서 어떤 그 자기네들 지분, 어떤 목소리를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대표가 너무 빨리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사라져 버리면은 총선에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생법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예, 취재를 해보면 예,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구독자 여러분 다 옮겨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는 여권 핵심 인사들은 최대한 이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심지어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면 땡큐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사실 총선이 저희 지역의 대표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또 제가 교과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근데 지금 양당이 이렇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서로의 셈법에 좀 빠져가지고 이제 국민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약으로 승부해라. 거대 이슈 담론으로 네. 어떤 국정 비전을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동시 속내 언더 테이블에서는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과 이슈에 대한 어떤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정치의 또 다른 속성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